어제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을 45%로 인상했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부터 예상 효과까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정부가 2020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굵직한 내용들이 많긴 한데 우선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서민들, 영세 상인들의 세율, 세금 부담은 낮추어주고 또 아주 슈퍼 부자, 그러니까 초상위권 계층의 세금은 늘리는 그러니까 차별적 이 사회적 연대 강화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약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슈퍼 강자에게는 세금을 좀 올리는 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새로운 세목이 많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개미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의 양도세 이것이 이제 사상 처음으로 건국 이후로 처음 도입이 되고요. 담배,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세금이 첫 도입되고 또 가상화폐, 이 밖에 연금 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세원이 상당히 넓어졌다. 이런 대목. 또 하나는 이 부가세 부분에서 네. 영세 상인들 부분을 대폭 깎아줬다. 이런 네. 세 가지 정도 특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그 최고 구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고 구간이 신설이 됐는데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세율 45%가 매겨지게 됐는데 이걸 두고 나서 조세 형평성이다 이런 그 반응과 부자 증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양측 중에서 어떤 쪽에 좀 무게를 두시나요? 그래서 뭐 양측 의미가 조금씩 다 있겠지만은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연소득 10억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핀셋으로 그 분야만 세금을 42%에서 45%로 올렸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상자가 한 1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세금을 올렸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특별하게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을 핀셋으로 딱 조준해서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도 지금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고 세율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전체 근로소득세 분야에서는 이 평균적인 세금 부담은 아직도 OECD 국가 평균이나 G7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억 원이 넘는 연소득 10억 원이면 한 달에 한 9천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때요. 그렇게 버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빼고는 그 사람들 빼고는 소득세는 일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의무를 조금 더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상자 10,000명 정도고 선진 국가들이 적용하는 세율이다. 소득세 최고 세율 45% 이런 걸 정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45%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10억 세금을 연소득 10억을 거두어 들였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공제 일부 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인마다 좀 달라지는데 이를테면 그 중에서 한 2억 정도 공제를 받는다. 이러면 현재 세금이 10억을 벌다 그러면 세금이 약 3억 8천만 원 정도. 3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세금하고 비교해 볼 때는 한 1,000만 단위 조금 넘게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현재 버는 소득에 비해서 전체 소득에 비해서 국제적으로 그렇게 또 완전히 과잉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초고소득층에 대한 그 비중 그러니까 상위 10%나 20%가 내는 세금이 비중이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하위 39%, 40%는 근로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조금씩 부과하더라도 국민 계세 원칙에 따라서 같이 부담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정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을 통한 이런 분배 정책도 부분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로 지금은 뭐 최고 3.2%죠. 양도세도 70%로 높이는 등 부동산 관련 과세가 대폭 강화됐는데 또 현행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는데 앞으로는 2주택자로 물론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신규 취득분부터 보는 건데 주택 시장이 좀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네. 가장 세금이 많이 오른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 세제예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종부세는 무려 6% 정도를 과세하게 되거든요. 그동안의 최고 세율이 3.2%였는데 2배가량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에도 그 상승폭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1주택자의 경우에도 다주택자만 그 정밀 타겟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하고는 좀 다르게 1주택자도 좀 올라가는 네. 그런 불가피한 그런 이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양권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집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 주택으로 보겠다. 즉 세금을 때릴 때는 다만 이미 가지고 있는 분양권에 대해서 소급은 하지 않고 세법이 통과된 이후에 새로 추가하는 분양권은 그 집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면세 또는 감세가 많거든요. 네. 그럼 분양권 하나를 삼으로 인해서 세금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분양권 투자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세제도 개편이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앞서 논란이 있었고 문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주식 양도세 공제액이 기존 이제 2,000으로 알려졌었는데 5천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 조금 바뀐 부분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서 버는 소득, 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2주 전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때는 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20%씩 과세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학개미들 특히 중산층들의 주식 투자가 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가 되고 있고 살릴 필요가 있다 해서 간곡하게 당부를 한 이후에 이게 5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연간 주식 투자에서 5천만 원 번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양도세 부담에서는 일단 빠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한 번도 과세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길이 트였다. 그리고 앞으로 이 면세 한도나 공제 한도를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앞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큰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정권 거래세, 네. 거래세를 삭감하고 제거하는 대신에 양도세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거래세 부분은 2023년까지만 계획으로 나와서 절반 깎아주겠다. 그 이유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일부 계층에 국한돼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래세도 내고 또 주식 양도세도 내는 그런 이중과세 문제도 야기가 되고 되는 이 부분에서 조금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군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좀 개편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예, 현재 지금 그 정부의 세제 개편이 노리는 정책적 목표 가장 큰 것은 역시 소득 재분배 효과로 보입니다. 네. 이 사회에서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자라는 이런 측면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있고요. 앞으로 5년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가진 계층이나 대기업들, 종부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쪽 계층에서 1조 7천억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반면에 영세사업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 일반 서민들은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1조 7천억 정도의 세금 내는
그 과세 규모가 줄어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 사회적 연대를 강화했다 이런 효과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와 관련된 세수 확보 차원인데요. 정부가 이번에 세제 개편을 하면서는 전반적인 이른바 보편적인 정세 이런 것은 별로 기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금액과 앞으로 세금을 덜 거둘 수 있는 부분을 상호 상계 처리하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번 세제 개편으로 더 걷는 것도 없고 덜 걷는 것도 없다. 총체적으로 볼 때는 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세금을 그동안에 코로나19 등등으로 해서 세금 지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세입 예산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조금 더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국채는 발행 규모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4,800에서 이제 8,000으로 상향해서 대상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영세 상인들의 그 부담은 좀 어느 정도로 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번 네. 세제 개편에서 가장 크게 감명을 받고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가세 부분인데요. 네. 부가세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를 정부가 획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이 부가세는 1999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21년 동안 네.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를 개편했다는 것은 이 아주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 지금 그래픽에도 나옵니다만은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안 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4,800으로 대폭 올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사업자, 영세 소사업자는 부가세를 거의 안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간이과세라는 건데요. 간이과세는 세금을 10% 부가세를 매기기는 하지만은 그 과표 계산을 할 때 정확한 영수증 금액보다는 정부가 경제 상황을 좀 상황에서 좀 깎아주는 네. 그래서 일반 부가세보다는 상당히 부담이 30~40% 낮은 겁니다. 이 관이과세 대상도 4,800만 원에서 연간 매출 4,8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일반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제는 8천만까지는 간이과세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 중에 약자,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워진 이 영세 사업자와 중소상인들은 이번 조치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세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동안 과세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었던 가상화폐라든지 아니면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에요. 어떻게 좀 세금이 부과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화폐도 이제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했어요. 기타 소득은 면세 한도가 250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 250만 원 이상을 벌면 거기에 대해서도 세율 20%의 그 세금을 벌게 물리게 됩니다. 네. 네. 저기서 500만 원으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소득 250만 원이 합산이 돼 있는 그런 건데 하여튼 250만 원이 기준이고요. 네. 또 액상 담배 같은 경우는 전자담배는 그동안에 일반 관련 담배에 비해서 특혜를 많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균형 세제란 면이 있고 가상화폐의 경우는 이게 금융소득인지 아니면 기타 소득인지 구분을 못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혼선을 빚어왔는데 네. 정부가 거기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세제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세법 개정안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